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1페이지입니다. 이거 올해 3차 때 작년 3차 때 시험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뒤집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쉬운 시험 문제였냐를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갈까요? 자, 칠판 보시고. 칠판 보세요. 자, 인강생들 집중. 자, 이쪽으로 쫙. 자, 별짓을 다 합니다. 자, 하명. 와, 이거 하명 또 너무 어려워. 어려우면 개뿔이 어려워요. 저 하명 뭡니까? 명령 내린다는 거. 명령 내린다. 됐나요? 자,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에는 너 뭐뭐 해라. 너 군대 가. 그리고 세금 내. 뭐라고 시키는 거죠. 시키는 게 하명입니다. 근데 뭘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다? 자귀 하명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너 군대 가라. 이게 뭡니까? 군대 가야 되지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 동작을 해야 된다고. 행위.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작위 하명입니다.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서는 담배 피지 마. 됐습니까? 여기서는 속도 위반하지 마.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위 하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금지예요. 금지. 하지 마라. 금지를 말합니다. 됐죠?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아직 적지 마. 적지 마. 나중에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차분하게 들으세요. 차분하게. 우리 필기 잘합니다. 진짜. 필기 해놓고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혼자 볼 때. 자, 1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인강생도 필기하지 마요. 필기하지 마. 나중에 정지해놓고 다시 한번 보면 되잖아. 쓸 필요 없어. 한 번 들으면요, 진짜 머리에 다 박혀. 내가 진짜 보여드릴게. 진짜. 자, 그리고 정신이 잃었네요. 부작위, 급부,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됐나요? 자, 그리고 수인하면 내가 여기 경찰이 미성년자 혹시 고용했는지 내가 뭡니까? 조사하러 들어갈 수 있죠. 수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조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뭐 정기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언제 검사하러 갑니다. 그럼 그때 문 열어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됐습니까? 수인하명. 됐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급부하명. 급부는 우리가 지급하지는 거죠. 부는 돈을 말합니다. 돈 내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됐습니까? 돈. 이거 뭐다? 세금 내라. 세금 내라.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자, 군대 가라라고 하면, 군대 가라라고 했으면 하명이 떨어지면 의무가 생깁니다. 뭐뭐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자귀 의무가 생깁니다. 자기 의무. 됐죠? 별거 아니에요. 군대 가면 돼요. 군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벌 받아, 안 받아요? 받죠. 의무를 이행 안 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하면 뭔 의무가 생깁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자, 사람 들어간다 했으면 사람을 받아들일 뭐가 생깁니까? 의무가 생겨요. 자, 돈 내라라고 했으면 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요. 됐죠? 그럼 이런 의무와 이런 명령은 뭐다? 다 법적인 걸 말합니다. 오케이? 법적인 명령이고 법적인 의무가 생긴 거예요. 자, 끝. 별거 없습니다. 이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뭘 익숙해져야 되냐? 자귀, 부자귀, 수인, 급부 이런 용어를 빨리 익숙해져야 돼.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강생도 됐죠? PD님도 됐죠? 네. 진짜 PD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PD님이 알아들을 정도면 이건 다 알아들는 거거든. PD님은 지금 생전 이런 공부를 이런 용어를 아예 들은 적이 없어요. 맞죠? 혹시 법대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제를 시켜줍니다. 해제. 안 해도 돼. 이럴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될 의무를 우리가 해제시켜줍니다. 해제시켜줘요. 안 가도 돼. 나 군대 안 가도 돼. 신체 검사 받았는데 나 몸이 안 좋대. 안 가도 된대. 그럼 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면제됐다 그러잖아. 이거 봐. 알잖아. 우리 면제란 말을요. 면제란 말을 안다니까. 자, 면제된 거 면제. 나 의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의무가. 됐죠? 자, 이거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근데 이제 해제를 시켜줬어. 그럼 담배 펴도 돼, 안 돼? 펴도 됐어. 됐죠? 금지됐는데 뭡니까? 내가 이제 해도 돼. 너 여기서 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운전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뭡니까? 하게 해줬어. 이런 건 뭡니까? 허가. 하게 됐잖아요. 예? 맞잖아. 너 하지 마 하는데 할 수 있게 됐어. 이게 허가예요. 영업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허가를 받았어. 그럼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하게 됐으니까 뭐예요? 허가. 자, 너 조사 받아야 되죠. 사람이 들어가서 조사한다 그랬죠. 근데 넌 조사 안 받아도 돼. 우리 안 갈 거야. 너는 수인 의무 면제. 그리고 세금 내야 되겠죠. 급부 의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도 된대. 세금 면제. 돈 내는 거 면제. 우리 등록금 면제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결론. 면제라는 용어는 언제 나온다? 자귀, 수인, 급부일 때 면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좀 외운 거예요.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거야, 지금. 그렇죠? PD님도 이거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용어라고, 이거.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벙벙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허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허가. 자, 허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뭐 술집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음식점이라든지 영업하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허가를 받으면 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적법한 영업이 돼. 적법한 영업. 적법한 영업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예를 들면 저기 이번에 버닝썬 이런 데 클럽 있죠? 클럽 미성년자 못 들어가죠? 그런 건 아무래도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영업을 신청만 하면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지요. 원래는 막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지 마라 맞잖아요. 마음대로 하지 마. 근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죠. 적법한 영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또 여기 허가를 안 받고 영업했네? 그러면 이게 적법한 영업이에요? 무허가 위법한 영업이에요? 무허가 영업이니까 이건 위법한 영업이죠. 위법한 영업이 됐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가지고 술도 팔고 음식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술도 팔고 음식도 판 그 행위 있죠? 행위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그 음식물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사적인 영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저 보시고. 자,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길거리에다가 그냥 자판 깔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 그럼 그 물건 팔면 대금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 대금 받아야죠. 내가 오뎅을 하나 사 먹었어. 어묵 꼬치를 사 먹었어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아줌마, 이거 허가 받고 영업하는 거예요? 아니, 나 허가 안 받았지. 나 그런 거 몰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오뎅 10개 먹고 무허가니까 나 돈 안 줄게. 그냥 가요? 오뎅 먹은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오뎅 쳐 먹었잖아.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게 남아있잖아요. 오케이. 행위 자체는 뭐다? 유효한 행위인 거예요. 그 오뎅을 팔고 그 술을 판 거 유효한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돼. Say yeah? 자, 갑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적법. 허가를 안 받으면 뭐가 된다? 위법. 어때요? 이거 두 개는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아니, 구별이 되잖아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죠. Say yeah? 오케이. 그런데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다 뭐예요? 유효죠. 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는 게, 여기서 효력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뭡니까? 음식물 먹고
돈 내고 하는 그 행위 자체 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어때요? 그 행위의 결과는 남아 안 남아요? 남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건 유효한 거지. 효력이 있는 거지. 물론 안 좋은 효력이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으면 유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효란 말을 자꾸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 마세요. 남는 게 이게 있을 유자죠. 좋은 게 남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say yeah? 그거를 개념을 잡아야지. 항상 그냥 여러분들은 좋다 나쁘다로 결정을 해버리거든.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강생들도 say yeah?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허가라는 이 녀석은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됩니다. 됐나요? 허가를 안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하는 적법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 요건. 즉 적법 요건이란 말은 적법하게 만들어주는 요건. 그럼 적법하게 만들려면 꼭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됐죠? 허가를 안 받으면 적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효 요건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허가를 받아도 유효지만 허가를 안 받아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 요건은 딱 그럴 때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요건이 아니야. 아무 때나 다 유효해요. 뭘 해도 유효야. 그럼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됐나요? 간단합니다. 끝. 허가는 적법 요건이지만 유효 요건은 아니다. 이게 정답. 됐나요? 올해 문제를 제가 바로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62페이지. 올해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 직접 문제. 자, 4번입니다. 4번 18년도 3차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허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1번 허가는 허가가 유보됐다 말은 아직 허가했다, 아직 허가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여러분 쳐보시고 이거 형법에서 배울 겁니다. 상대적 금지가 있고 절대적 금지가 있죠. 상대적이란 말은 뭐예요? 상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나 항상 절대적이란 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쳐보시고 사람을 죽이는 계약. 이거 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신청해서 이 사람 좀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 얘는 좀 죽여도 되겠네. 네 마음대로 죽여. 이렇게 허가해 줍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허가지요. 상대적 허가는 뭐예요? 학교 앞에서는 술집 허가를 안 내주겠지만 유흥가에서는 술집 허가 내주겠죠. 그러니까 내줄 때도 있고 안 내줄 때도 있고. 이런 게 뭡니까? 상대적 허가. 담배 성인이 되면 필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못 피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되게 해주고 나이가 안 먹으면 안 되게 해주고. 이런 게 뭡니까? 절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설명 잘한다. 쌍. 자, 그래서 상대적 금지에는 인정이 되지만 절대적 금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가장 적절한 거. 이게 1번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2번. 허가는 유효 요건일 뿐 적법 요건 아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지는 게 아니죠. 허가를 안 받아도 유효해.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적법해지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적법하게 해주는 요건이지 유효하게 해주는 요건은 아닙니다. 됐죠? 그럼 틀렸고. 3번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법령 아닙니다. 허가를 해주는 당시에 법령을 기준합니다. 자, 내가 허가를 이때 신청했습니다. 신청. 이게 신청 시. 근데 신청을 해서 이제 그러면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이때 신청받고 나서 뭐 합니까? 요건을 검토하는 거예요. 요건 검토. 이 요건에 맞는지. 그럼 요건에 맞으면 적법하게 허가해 주는 것이고 요건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다? 마지막에 자 여기 처분 시. 다른 말로 하면 허가 내줄 때. 허가 시. 이때의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왜? 중간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법하고 처분할 때 법이 시간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법이 개정됐겠죠. 그러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그럼 만약에 신청 당시에는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A라는 요건하고 B라는 요건만 있으면 됐었는데 법이 더 엄격해져가지고 이제는 A라는 요건, B라는 요건에다가 C라는 요건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다? 이 사람은 허가가 안 나오겠죠. 요것만 신청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신청해야 돼. 어떤 요건까지 합해가지고 C라는 요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당시 허가는. 자, 그리고 4번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자귀,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주는. 자, 칠판 봅니다. 우리 해제해준 거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천천히 해보세요. 해제해주는 거 여기 있죠. 자귀를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 군대 면제. 됐죠? 조사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돼. 면제. 돈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돼. 면제. 됐나요? 자귀, 수인, 급부를 해제해 주는 건 허가다, 면제다? 면제. 허가를 해주는 건 딱 하나. 언제일 때? 부자기 의무일 때. 금지를 뭡니까?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허가라고. 너무 쉽잖아. 이거 하나로 그냥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좋은 설명 들었습니다. 박수! 박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자뻑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인강생도 박수 쳐야지. 예, 주원 삼촌님 굿 하고. 됐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앞에 허가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 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기지 한번 쫙 펴시고 기지개. 아, 설명이 너무 잘 돼서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강생들도 그렇고. 좋아요. 제가 근데 이 강의를요, 요거를 작년에도 제 원래 있던 학원에 무료로 요 파트를 올려드렸었어요. 한 40분짜리인가 문제 풀면서 올려놨었습니다. 무료로 아무나 다 보라고. 또 물론 설명 똑같이 했죠. 그래서 설명만 한번 딱 들으면 이 파트가 해결되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안 보죠, 사람들이. 난 버려. 그건 니네 선택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끝까지 보라고. 나는 설명으로 일단 조절은 줍니다. 근데 그 이후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예, 클래스가 다르지요, 당연히. 그렇죠? 자, 1번 가겠습니다. 161페이지. 09년도 1차. 그러니까 09년도에 나오고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허가에 대한 설명. 허가. 그래서 허가가 중요해요, 허가가. 기업, 경찰 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보통이지만, 자, 여러분 출원 동그라미 하시고, 출원이 뭐냐면 신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신청. 적어놔요. 신청이라고. 신청. 자, 그러니까 아까 맞죠? 나 영업하게 해주세요. 신청하지요.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허가를 해주겠죠. 요겁니다. 딱 그 절차를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출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신청을 안 해도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요. 옛날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요. 밤 12시 되면 이제 무조건 다 집에 들어가야 돼. 밖에 돌아다니면 다 뒤지는 거야. 아직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게 50하국 때입니까? 50하국 때? 아, 저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뭡니까?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리깡으로 막 머리 밀어버리고, 여자 무릎에서 23cm인가 올라가는 미니스커트 입으면 다 거기서 경찰이 자로 막 쟀습니다. 무릎에서. 도대체 무릎이 어디야? 뭐 어쨌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다니까. 거지 같은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근데 그 통행 금지를요, 국가에서 뭡니까? 해제를 시켜준 거죠. 근데 국민이 신청한 거 아니다?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이제 머리 기르는 거 우리가 머리 기르게 해주세요 신청했습니까? 그냥 해제해 준 겁니까? 미니스커트 입게 해주세요.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냥 해제해 준 거예요? 그냥 해제해 준 거예요. 왜? 아, 이제는 이런 거 단속 안 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은 에너지 전략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불을 너무 많이 켜놓으면 전기가 많이 소비된다. 뭐 기름 한 방울도 아끼자. 또 애들도 너무 많이 놓으면 안 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뭐 어쨌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완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쓰게 해주면요, 어떻게든 이걸 쓰려고 더 노력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좋은 거 먹으시고 좋은 거 쓰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하려면 어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적게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많이 벌려면 어때? 도둑질 하라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을 키워서 좀 더 나은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꿈과 희망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 그래, 아끼자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좋은 의미의 아끼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다? 저는 그래, 여름에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뜨뜻하게 틀어요.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맨몸으로 돌아다녀도 안 춥습니다.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에어컨 이렇게 틀면 엄청 막 돈 나가는데.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라고. 더울 때 시원하게 살고 추울 때 따뜻하게 살려고 나 돈 버는 거라고. 돈 왜 벌어? 돈 벌어놓고도 추운데 덜덜덜덜 떨고 더운데 막 더워 뒤지고. 아, 그러려고 뭐하러 돈 벌어요? 돈 언제 쓸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낄 걸 아껴야지. 물론 낭비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오케이? 자, 그런 마인드로 가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이해되셨고, 그러니까 원래는 신청, 출원이 있어야 되는데 출원이 없어도 뭡니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그리고 경찰 허가는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해주도록. 자, 허가는 할 수 있는 거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큰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 인강에서도 뭘 해주는 거다? 못하게 하는 걸 하게 해주는 거지요. 됐나요? 못하게 하는 거.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상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상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됐습니까? 운전도 원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면허증 따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몇 살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하셨죠? 상대적 금지를 어떻게 한다? 허가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 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허가를 해주면 적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허증을 따서 운전하면 적법한 운전이 되는 거죠. 면허증 안 따고 하면 무허가로, 무면허로 운전하면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그러니까 허가는 항상 적법하게 해주는 요건이다. 적법 요건입니다. 유효하게 해주는 요건이 아니에요. 면허 없이 운전해도 효력이 있긴 있는 거지. 사고 냈으니까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유효 요건은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은 말, 효력 요건이다 라는 말로도 씁니다. 하여튼 효력이나 효력이 있다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됐고, 디귿.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상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의사 면허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의사로서 뭡니까? 의술을 펼쳐도 돼. 의사 면허 따지요. 변호사 면허 따지요. 됐습니까? 그거는 물건한테 허가해 주는 겁니까?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사람한테. 그 대인적이라고 합니다. 상대. 누구한테? 사람한테. 대인적.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있죠? 자, 저 보시고. 자동차는 허가받은 자동차를 타야 됩니까? 불법 자동차 타야 됩니까? 허가받은 자동차. 함부로 내 맘대로 막 만들어주고 불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는 그런 야매 자동차 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전성 검사 이런 거 받아야 되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를 허가해줬어. 또는 물건을 허가해줬어. 이런 거 배터리 터질 수 있잖아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전성 검사 이런 거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검사 받은 허가 받은, 자, 사람한테 허가해 준 거다, 물건한테 해준 거다? 물건한테 허가해 주는 거죠. 이거는 대물적 허가. 됐나요? 근데 사람도 허가 받아야 되고 물건도 허가 받아야 돼. 동시에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겠다. 그럼 어때요? 운전면허 내가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도 사람으로서 허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시설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죠. 물건에 대해서도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보다 복합적 또는 혼합적 허가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 리을 보면 의사면허, 총포류 제조. 자, 의사면허는 대인적이고 총포류 제조 판매. 총포류 만들려면 시설도 허가받아야 되고 사람도 허가받아야 되겠죠. 혼합적.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 이것도 혼합적이지요. 시설도 사람도. 그리고 마약 취급 면허. 마약 취급 면허는 뭐니까 마약을 내가 취급하려면 사람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또 물론 마약 안전성을 위해서 시설도 허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미음, 틀렸죠. 그리고 미음,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 결정은 신청 당시다, 처분 당시다, 처분 당시, 허가해줄 당시. 자, 그리고 비읍 별표하시고 기한부 허가.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이쪽으로 올까요? 카메라 이쪽 옵니다. 기한부란 말은요, 기한이란 말 알아야 돼. 자, 여기 봐. 고개를 들라. 기한은 기간의 한도. 기간의 한계 또는 한도. 자,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하죠. 이런 게 뭡니까?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까지를 넘어가 버리면 어때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내도 제출해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해요. 단순한 날짜는 그냥 기간입니다. 기간. 됐나요? 그 기간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기거나 그 기간으로 또는 효력이 없어지거나 이런 효력에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뭡니까? 기한.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한 날짜는 뭐다? 기간.
됐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보다 기한.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용어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경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이제 됐죠? 그래서 기한부 허가. 기한부 허가란 말은 이 기한이 딱 지나면 너는 허가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자, 이거죠. 칠판 보시고. 기한부 허가. 자, 칠판 봅니다. 인강생 여러분, 여기. 자, 내가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어요. 자, 저 보시고 우리 총포류 같은 경우 총기 허가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5년에서 3년을 줄었어요. 5년 너무 길다. 3년 돼서 다시 허가 받아라. 됐습니까? 자, 우리 면허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10년 되면 어떻다? 다시 적성검사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뭡니까? 기한부 허가입니다. 기한부 허가. 이 기한 동안만, 여기까지만 뭐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보시고. 그럼 이때 기한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됐습니까? 이 만료일 전에, 만료일에서 다시 허가를 받으면 이게 뭐가 된 거다? 갱신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갱신 신청은 이 만료일 지나고 하는 게 좋습니까? 만료일 전에 하는 게 좋습니까? 만료일 전에 해야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의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당연히 요건 구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상 장애 발생의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갱신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 보시고, 그게 뭐가 틀리면 반드시.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줄 수도 있습니까?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증 갱신 신청하러 갔는데 요건 구비하고 갔지만 뭐다? 막상 적성 검사 봤는데 뭐 몸이 좀 잘 안 움직인다든지 뭐 이러면 어때요? 탈락될 수 있죠. 그럼 갱신해준다, 허가 안 해준다? 안 해주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는 아닙니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틀렸고 넘어가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딱 배웠는데 이거 이제 우리는 아니까 쌈박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 부담도 없잖아. 막 외울 것도 아니잖아 사실. 쓱 한번 봐주면 된다니까. 2번입니다. 10년도 경위 문제. 1번.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하명이 위반했어. 자, 저 보시고. 하명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더라? 의무. 그럼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근데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명을 위반한 게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하명을 위반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라니까. 군대를 안 가도 유효, 가도 유효. 효력은 있는 거잖아. 나쁜 효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됐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나쁜 효력이든 안 좋은 효력이든 효력은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위반을 했다고 무효다. 우리 배웠잖아. 써보시고 앞에서 배운 훈령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일단 유효다. 유효라니까. 그러니까 명령이든 법률이든 뭐든 위반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유효라고요. 유효가 꼭 적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쁜 효력이 남아, 유자가 뭐예요? 좋을 유자가 아니에요. 있을 유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야. say yeah?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20년 넘게 유효하면 왠지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 우리가 뭐 할 때도 유효하면 좋은 거야 막 득점, 인정, 유효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자꾸 좋다로만 생각하는 거야. 나쁜 짓인데 왜 유효지? 나쁜 짓도 나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하신 걸로. 오케이. 그래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적법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적법이든 위법이든 상관없이 일단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경찰 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수명자가 뭡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일단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대물적 하명. 자, 여러분 저 보시고. 대물적 하면 자동차 등록해라. 자동차 등록증. 이건 어때요? 사람을 등록한 거예요. 이 물건을 등록한 거예요? 등록된 물건이어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죠. 등록이 안 된 물건은 어떻습니까? 불법이지요. 거래가. 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A라는 자동차. 그러면 이 자동차가 등록을 한 자동차예요. 유효한 자동차입니다. 적법한 자동차입니다. 됐나요? 이 자동차를 자, 사람이 팔았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의 효력, 이 적법한 요건은 그대로 이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불법적인 자동차를 내가 사면 불법적인 걸 그대로 내가 승계받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물적 하명의 경우는 그 대상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 즉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게 법적 지위입니다. 적법한 자동차라면 적법한 걸 그대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불법적인 자동차라면 불법적인 효과를 내가 그대로 그러면 가져간 대로 내가 어때요? 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과가 미친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우리 인강생도 say yeah? 오케이. 3번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하지 마. 그러니까 금지 동그라미. 이거는 무슨 하명이다? 부작위 하명.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4번 경찰 위반의 경우 경찰상 강제 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 의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 벌이 가해진다는데, 자, 칠판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설명 또 하나 들어갑니다. 자, 기지개 한번 필까요?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경직법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자,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저 보시고.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의무. 자, 아까 하명, 명령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더라? 의무.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칠판 보시고. 우리 실강선. 자, 집중. 자, 영어는 또 눈알 빠진다 진짜. 자, 우리 인강생도 집중.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가 생기면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행을 하면 되는데 어떤 때 문제가 생깁니까? 불이행.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하면 이제 가만 냅둬야 돼? 이행하도록 시켜야 됩니까? 하도록 시켜야지. 좋게 말할 때 하면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강제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행을 안 하네 이 새끼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제로 뭡니까? 집행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립니다. 자, 불법 주차돼 있어요. 불법 주차. 그럼 차 이거 여기 세우면 안 돼. 옮겨라고 명령할 수 있죠. 무슨 명령을 한 겁니까? 자귀 하명. 옮겨라. 됐나요? 그러면 옮겨야 될 의무가 생기죠. 자귀 의무가 생기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 됐죠? 오케이. 근데 이 새끼가 안 하네? 안 하고 차 계속 세워두고 있네? 이행했다, 이행 안 했다? 의무를 이행 안 했습니다. 오케이, 인강생들 집중. 자, 그러면 이행 안 했으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강제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인차로 끌고 가버리죠. 됐죠? 그래서 강제 집행에는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한 걸 우리가 대신했죠. 지금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대집행, 대신했다. 대신 집행했어. 대신 집행. 강제로.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당신 증인으로 출석해라라고 했죠. 여러분, 자동차 움직이는 거는 본인이 안 해도 우리가 대신해서 견인할 수 있죠. 근데 증인 출석하는 거, 이 사람이 출석 안 하면 내가 대신 출석할게. 이거 대신 됩니까? 안 됩니까? 즉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죠. 운전하는 건 대체할 수 있잖아. 차 움직이는 거는. 하지만 증인 출석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면 출석을 안 하면 가만 냅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집행벌. 집행벌. 잘 들으세요. 내가 행정법 원래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헌법, 행정법 이런 거예요. 자, 집행벌. 그래서 뭐 하냐면 이행 부과금을 때려버립니다. 너 1차 출석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100만 원 벌금. 됐습니까? 또는 2차 출석하는데 안 나와? 300만 원 때립니다. 3차 출석하는데 안 나와? 500만 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나올 때마다 돈을 계속 때려. 돈 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중에 뭡니까? 돈을 안 내면 우리가 내는 방법이 있죠.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압수해버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로 세금으로 대체해버리죠. 강제 징수. 여기 있잖아요. 강제 징수. 네, 다 할 수 있어요. 강제 징수도 뭐다?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세금을 안 냈다? 강제 징수. 됐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새끼가 그래서 결국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한다? 정한데 돈을 막 때렸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찰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얘를 직접 체포해서 직접 끌고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또 영업 정지, 영업하지 말라고 영업 정지 처분 때렸는데 이 새끼가 계속 영업을 하네? 계속 영업을 해? 계속 하니까 또 벌을 때는 안 돼? 그럼 어때요? 우리가 가서 대문을 못을 박아버리지. 됐나요?
이게 뭐다? 직접 강제. 직접 가서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가장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직접 강제가 가장 직접적인 거 제일 센 거지. 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 강제. 얘가 가장 센 거다. 이런 걸 다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로 하는 집행.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질문. 강제로 하는 집행은 요건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우리 경찰 마음대로 아니면 의무 불이행했을 때 이게 요건이죠. 이게 요건. 이게 전제 요건이죠. 이런 요건이 있을 때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적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가 구별할 게 있습니다.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칠판 보시고. 아직 칠판 보시고. 자, 이거 말고 이건 비교할 게 뭐냐면, 자, 너무 긴급해요.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펼쳐져. 요럴 때도 뭡니까? 강제를 해야 되겠죠. 대피시켜야 돼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럴 때 시키는 강제는 뭐다? 즉시 강제라고. 즉시. 즉 명령을 함과 동시에 뭡니까? 바로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명령해놓고 원래는 명령을 하면 의무가 생기죠. 의무를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지켜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다? 즉시 강제. 우리 경찰의 강제는요 대부분 다 즉시 강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경직법에서 배울 내용들 대부분 다 뭡니까? 즉시 강제입니다. 긴박하니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무단횡단하는 사람 바로 끄집어내야 되죠. 어때요? 당신 나와요 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봅니까? 바로 끄집어냅니까? 바로 끄집어내지. 긴박하니까 바로 차 오는데 지금 지켜보다가 뒤지면 어떡할 건데. 이해하셨습니까? 즉시 강제. 자, 질문. 그러면 즉시 강제는 요건이 뭐다? 의무 불이행이다. 긴급한 상황이다? 예, 긴급하다는 게 요건이에요. 그럴 때 즉시 강제하면 어때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렇게 됐죠? 자, 기지개 한번 더 펴시고. 좋습니다. 지금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몇 번 문제 할 차례죠? 5번 문제 할 차례인가요? 아닌가? 4번 했고 맞죠? 몇 번 문제인지 몰라요? 몇 번 문제 할 차례야? 아, 2번에 4번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2번에 4번입니다. 2번에 4번 보시면 경찰 위반의 경우 경찰상 강제 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가해진다는데, 자, 요건 틀렸습니다. 뭐냐면 위반을 했다라면, 자, 여러분 이건 아까 의무 이행가는데, 자, 여기 하나.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위반을 해버렸어. 위반. 불이행한 거하고 위반은 뭔 차이냐면 얘는 이행을 아예 안 한 것이고요. 이것도 물론 위반은 위반인데 이거 뭐냐면 아예 내가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의무불이행입니까? 그냥 위반해버린 겁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위반하면 어때요? 벌 바로 줘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대집행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을 했을 때는요 벌을 주고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강제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거예요. 위반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대신 집행하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건데. 설명 깔끔합니다 지금. 오케이. 위반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벌로서 그냥 주는 거죠. 지나간 거는. 근데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대신 집행을 하면 되죠. 강제 집행. 이해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내려오셔가지고 3번에 1번. 하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준다라고 했는데, 해제해주는 건 하명이다. 우리 허가다? 허가죠. 허가. 그렇죠?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 하명이 있으며 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만 발생한다. 예. 효과는 원래는 수명자에게만 갑니다. 근데 수명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대물적 허가라든지. 어쨌든 사람이 아닌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불량식품 판매 금지는 부작위 하명이 한다. 그렇죠. 금지니까 하지 마. 상대적 금지를 말하는 거죠. 예, 맞고요. 그리고 4번에 위법한 하명으로 경찰이 위법하게 직무 집행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령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권리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위법한 하명이란 말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18년 3차. 이건 아까 했었죠? 자, 넘어가셔서 5번 문제. 19년도 경위 문제. 1번 허가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특정하게 해제. 자, 요런 걸 해제해 주는 건 뭐라고요? 면제. 허가는 뭘 우리가 해제해 줬을 때? 금지. 부작위를 해제해 줬을 때가 허가지요. 너무 쉽습니다, 이제. 그리고 2번 허가는 적법 요건이지만 맞죠?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영업이 되는 거예요. 유효 요건은 아니므로 무허가 행위라 하더라도 무허가는 일단 위법입니다. 그렇죠? 적법이 아니에요. 무허가 행위는 행정상 강제 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은 되지만 즉 무허가니까 적법이 아니니까 벌은 받아야 되겠죠. 또는 강제로 집행을 당하겠죠. 자,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 여기서 법적 효력은 사법적인 개인 간의 효력을 말합니다.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했던 그런 행위 자체는 뭐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무허가로 영업해도 물건값은 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생기는 겁니다. 채무도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무허가로 영업해도 이 물건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뿐만 아니라 절대적 금지의 경우 인정된다. 틀렸죠? 절대적 금지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신청에 의하지 않고는 행해줄 수 없다는데 아까 신청을 안 해도 즉 출원이 없어도 해주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 넘어가셔서 6번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아까 차를 움직이는 건 대신할 수 있다 그랬죠? 비대체적, 대체적 의무를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행벌, 이행부하고 이거는 뭡니까? 본인이 꼭 출석해야 되는 거죠. 대체할 수 있다, 대체 못한다? 대체 못하는 거. 그럴 때는 저렇게 벌을 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번에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쓰세요. 불법 주차 이동 명령. 자기 하명이죠. 이런 거는 대체할 수 있죠. 이게 뭐다? 대집행. 나중에 뭡니까? 견인 비용은 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니은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하는 금전벌, 집행벌입니다. 집행벌. 이행 부과금 뭐 이런 거. 이행 부과금. 자, 그리고 디귿 국민이 쭉 해서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 돈 내라. 세금 의무죠. 세금. 안 내네. 뭡니까? 강제 징수. 그리고 리을 경찰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의 수단. 정 안 되면 마지막으로 직접 가서 데리고 오면 되지요. 뭡니까? 직접 강제.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지개 한번 딱 피세요. 정말 쉬워요. 정말 이것도 정말 쉬워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면 뭐 다 까먹어요. 자, 여러분 쳐보시고 여기 보면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자, 쳐보세요. 이것도 어때요?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수단에는 직접적인 수단이 있고요. 아, 이 칠판 넓으니까 좋다. 직접적 수단이 있고요. 간접적 수단이 있습니다. 간접적 수단. 자, 이거를 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쳐보시고. 아까 나를 끌고 간다며. 이거는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네. 무슨 목적? 얘 증언을 듣고 싶어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가면 증언이 돼요? 바로 안 돼요? 되죠. 아, 가면 묵비권 행사도 어쨌든 뭐 증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면 직접적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없으면 간접적 수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까 얘가 지금 증인 출석해야 되는데 증인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더라. 그럼 왔다가 우리가 이행 강제금 여기 뭐 이행 부과금보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 이행 강제금. 요 놈을 이행 강제시켜서 돈을 계속 때린다 그랬죠. 자, 그럼 질문. 돈을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습니까? 얘가 부담은 가겠죠. 압박은 가겠죠. 아, 출석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돈 내야 되겠네. 야, 돈이 너무 장난 아닌데? 압박은 가겠죠. 하지만 돈 내라 한다고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아, 계속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직접적인 압박이다, 간접적인 압박이다?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저 보시고. 전기 요금을 안 내네. 전기 요금 내라. 이거 뭡니까? 급부 하명. 전기 요금 내야 될 의무, 급부 의무. 됐나요? 근데 정 안 내니까 이 새끼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단전. 왜? 전기 끊겼어? 왜 절 쳐다봐요? 끊긴 적 있어요? 3개월 안 됐더니 끊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럼 질문. 전기를 끊으면 자 전기를 끄는 목적이 뭡니까? 전기를 끄는 목적이 뭐예요? 뭘 받으려고? 전기 요금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전기를 끊었더니 이 새끼가 요금을 안 내고 촛불 켜고 사네. 아 그래야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거 어때요? 목적 돈을 받으려는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이런 게 간접적 수단. 아 설명 끝내준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됐죠? 자 그럼 가봅시다. 해봅시다. 우리 인강생도 잘 듣고 있죠? 자 기억 경찰벌 경찰벌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뭡니까? 그 이행강제금 이런 거 적으세요. 이렇게 벌 주는 거. 벌은 이미 어쩌습니까? 이미 지나갔죠 그것도. 그리고 집행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간접적입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이런 거. 디귿벌은요. 즉시강제를 야 피난해 하면서 바로 대피시켜버리죠. 대피의 목적을 바로 직접적으로 달성하죠. 즉시강제시켜버리니까. 직접죠. 대집행. 자, 저 보시고 아까 불법 주차 이동해라 했었죠. 그러면 이동해라는 명령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지는 게 지금 목적이죠. 어쨌든 이 새끼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대신해서 견인해서 가긴 갔어. 그럼 일단 차가 지금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직접적으로 목적 달성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럼 직접적. 대신했다고 해서 이게 간접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강제징수. 자, 저 보시고 아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죠 지금. 세금 내서 돈 받는 게 목적이죠. 새끼가 안 내네? 그래서 어떻다? 압수해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뭡니까? 세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세금이 지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요. 돈 받게 되잖아요.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우리가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직접. 공급 거부 아까 전기 끊는 거 적어놓으면 되죠. 전기 끊는다고 전기 요금 바로 낸다 안 낼 수도 있다? 압박만 가는 거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공급 거부. 그리고 명단 공개. 여러분 세금 안 낸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해가지고 명단을 공개 쫙 해버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쪽팔리게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예요? 쪽팔리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액 체납자들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돈을 세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명단 공개하면 무조건 세금 냅니까? 계속 안 낼 수 있습니까? 나 안 쪽팔려? 돼? 괜찮아. 어차피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아 이렇게 버틸 수 있잖아요. 오케이?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응번에 관허 사업 제한. 관허가 뭐냐면 기관, 우리 관청에서 허가해 주는 사업.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허가해 주는 사업. 됐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예전에 세금을 안 내고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관허 사업을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 사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내가 세금을 내고 다 처리를 해놔야 되겠죠? 이거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세금 내는 게 목적인데 이 새끼가 세금을 안 내니까 너는 이런 거 허가 안 해줘. 이해하시겠습니까? 허가 안 해줘? 그럼 알았어. 그런 사업 안 하지 뭐. 계속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죠? 완벽하게 이해됐죠?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쉬었다 하겠습니다.